D 강의를 맡은 플라밍고 팀의 이진아입니다. 햇볕에 의해 합성되기 때문에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불리죠.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한 섭취 이외에도 햇빛과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특성을 지닌 필수 영양소인데요. 최근 발표된 국민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타민 D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비타민 D는 소장 점막세포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우며 세포에 있는 인의 흡수를 도와주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과 인이 충분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탄탄한 뼈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재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체액 내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하는 데 필요. 몸 안에 들어온 비타민 D는 우선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뀝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좋게 하여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 있도록 돕습니다. 칼슘의 섭취량이 적을 때에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재흡수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격의 무기질화 장애로 인해서 소아들은 구루병, 성인에서 골연화증이 유발됩니다. 노화와 관련된 골연화증의 위험은 지금까지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60에서 70%가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불충분한 무기질화, 그리고 골연화증 초기 단계와 골다공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특히 내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암, 천식, 우울증, 다발경화증, 심장병 관련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피부, 폐, 장내 항균 물질 생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때 햇빛은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를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만성 두통, 우울증,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 D가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달래는 세로토닌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조량 저하로 비타민 D 흡수량이 줄어들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렙틴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폭식을 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등 뼈와 관련된 증상, 근육 통증, 인슐린 저항으로 인한 당뇨병, 면역 저하로 인한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비타민 D가 결핍 시 땅콩 알레르기가 11배, 달걀 알레르기는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면역 비타민 D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에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8 나노그램 이상이면 바이러스 감염에 강하다. 즉, 감기에 덜 걸린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하루 1200 IU 섭취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면역 질환인 천식 환자의 91%가 비타민 D 결핍이다. 그리고 아토피 있는 아이가 비타민 D 결핍 가능성이 높고 잘 낫지 않는다.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을 준다. 재발성 소아 중이염의 경우 비타민 D 1000 IU를 몇 개월 섭취 후 재발률이 50%에서 17%로 감소했다.
진짜 엄청난 면역 비타민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네, 결과들입니다. 그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힘들게 한 코로나19,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발병 위험 및 중증도가 악화된다는 그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이 화두에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비타민 D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호흡기 감염병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화 비타민 D를 왜 섭취해야 할까요? 비타민 D의 주요 형태는 비타민 D2와 D3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은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되어 식품에 첨가하는 형태이고,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은 햇빛이 사람의 피부에서 닿아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로부터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형태입니다. 유산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활성이 높은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을 사용하였습니다. 비타민 D 섭취 대상자는 튼튼한 골격 형성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여성, 칼슘 흡수율이 낮은 노년층, 골다공증 위험 감소를 위하여 비타민 D의 보충을 원하는 분, 일상 식생활에서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 즉 남녀노소가 모두 비타민 D 섭취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비타민 D 챙기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제 하루 30분 야외 활동인데요. 햇볕을 자주 쬐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D 부족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일부 합성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씨, 코로나로 인한 외출 자제 등으로 실외 활동이 줄면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체내 합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보충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 연어, 고등어, 우유, 계란, 버섯 등이 있는데요. 실제 비타민 D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해주라고 합니다. 여기 유산화의 비타민 D 한 통에 56정이 들어있는데 22,000원. 한 달에 10,000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루 1200 IU 비타민 D를 간편하게 한정 섭취,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 보충,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활성형 비타민 D를 사용하고 있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유산화 비타민 D는 목 넘김이 쉬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정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섭취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몇 달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 맞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진짜 비타민 D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주사 말고 유산화에 안전하고 확실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D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전체 90% 네, 이상이 굉장히 부족한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기간에 이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아이의 그 혈중에 비타민 B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 아이는 뭐 저칼슘 혈중, 그러니까 혈중에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나중에 병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성장이 더딘다든지 성장 발육 부진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임산부들이 특히 임신했었을 때 비타민 D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타민 D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왜 유독히 더 부족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히 어린이들. 전 세계적으로 키즈 카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상업적으로 돈 버는 데라면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켜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바글바글했잖아요. 학교 끝나고 이 놀이터나 막 이런 데서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엄마들이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다 키즈 카페로 햇빛의 자외선이며 아니면 뭐 이렇게 잡티 같은 것도 아이들 생기고 또 덥고 막 이러니까 밖에서 놀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 시원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셔야 돼가지고 키즈 카페로 아이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한참 성장기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진짜 성장 발육 부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 비타민 D가 암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게 부족해 버리면 위암 발생률이 또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팩에도 비타민 D가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지만은 그리고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90%의 인구가 모자란 이 영양소인 만큼 추가적으로 옵티마이저로 되게 굉장히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요. 또 이게 2달분이다 보니까 진짜 부담 없잖아요. 누구에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꼭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주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왜 알약을 못 먹는 친구들 처음에 알약 연습 시작할 때 저는 이 비타민 D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비타민 D 알이 정말 쬐까네요. 진짜 코딱지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잘 녹아요, 입에 넣었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알약 먹는 거를 아이에게 시도할 때 이 비타민 D부터 시도를 했었거든요. 비닐장갑 끼고 저 목구녕 넘어가는 끝에다가 넣어주고 목을 뒤로 제끼게 한 다음에 물을 막 버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연습을 시켰었어요. 근데 너무 아이가 신기해요. 엄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D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필수 어떤 옵티마이저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네, 어차피 다른 알약도 다 삼켜야 되기 때문에 삼키는 연습할 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게 이제 비타민 D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 E프라임. 네, 이런 식으로 알을 크게 하면서 연습을 시키면 네, 도움을 받으실 수